자, 오늘 수업 시작할 건데, 진도 되게 오랜만에 나는 것 같아, 그지? 한동안 부분 다시 복습하다가 한동안 하는 거니까 일단 교재를 어딜 필 거냐면, 나 교재 없어도 되겠다. 노트에다가 좀 적으세요. 자,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 예전에 3차하고 4차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짝 리뷰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배워. 고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 그 다음에 부정 방정식. 이렇게 총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고차 방정식에서 공부하게 되는 건 3차하고 4차만 배우게 되고요. 더 이상의 차수를 높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3차 방정식은 모든 홀수 차수 방정식의 대표고 4차 방정식은 모든 짝수 차수 방정식의 대표예요. 물론 3 이상에 대해서 1차, 2차는 따르고 그런 거기 때문에 3차를 할 수 있으면 3차의 성질은 모든 홀수 차수 방정식에 다 성립하고 마찬가지 4차 방정식에 성립하는 건 4 이상의 모든 짝수 차수 방정식에 다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해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복잡하기만 할 뿐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만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 부정 방정식은 좀 이따가 뒤에 가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공부했을 때 3차 방정식이라는 녀석이 일단 생김새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인 상태에서 a가 0이 아닌 케이스를 자, 그런데 여기서 A, B, C, D가 모두 실수라는 가정하에 실수가 되면 허그는 무조건 짝수의식만 가져야 돼요. 허그는 홀수에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3차 방정식인 거니까 쟤는 근이 제일 많으면 몇 개? 얘는 근이 가장 많을 때 3개란 말이야. 그러면 이 3개의 근 중에서 허근은 짝수에 갖는 거니까 허근이 가장 많아봐야 2개까지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그래서 허근이 2개까지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실근은 적어도 하나 무조건 존재할 거라. 얘는 무조건 1차식 곱하기 여기 2차식 이렇게 인수분해가 무조건 돼.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이 무조건 되고 여기에서 무조건 적어던의 실근은 무조건 갖게 되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 2차식이 어떤 근을 갖느냐에 따라서 실근만 3개일 수도 있고 실근 하나에 중근 하나일 수도 있고 실근 하나에 허근 2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 인수분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인수정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그럼 인수정리가 뭐였었냐? 하면 f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그게 0이면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었고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 딱 기억하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알파가 될 수 있는 요 알파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어있는 상태에서 분모는 최고차 상계수의 약수 즉 x세제곱의 약수를 뜻하는 거겠지. 여기서 따지면 a의 약수를 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에는 상수항의
이렇게 되는 게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의 후보다. 저거 이외에는 다른 건 절대 알파가 될 수 없다거나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인수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냐 없느냐가 이 3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느냐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못하면 문제 못 풀어요. 아예. 왜냐면 2차 방정식에서는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뭐야?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이 있었단 말이야. 인수분해를 못하더라도 근해 공식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해는 똑같이 나와. 근데 이 3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게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6은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대. 자, 그런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봤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11 플러스 6 해서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네. 그럼 이제 저걸 확인했으면 둘째법 1, 6, 11, 6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면 1,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6, 0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나오는 저 3차 방정식이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 이제 얘도 인수분해 하시면 저 방정식의 해가 모두 구해질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이 딱 튀어나오면 무조건 인수분해를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얘는 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에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생겼었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근을 데려다가 두 개씩 곱해서 더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럼 그 녀석이 a분의 c라고 됐었고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곱해. 알파 베타 감마. 그럼 걔가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3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돼 있어. 얘는 뭐냐면 2차 방정식 할 때도 했었던 건데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했을 때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근데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세 근인 3차 방정식을 써라 이렇게 나와. 그럼 사실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 푸냐면 이걸 가지고 근각에서 한 게 이걸 다 만들어서 또 얘네 세 개를 다 더하고 두 개씩 데려다가 곱해서 더하고 세 개 다 데려다가 곱해서 얘랑 관련 빚어서 다 개수를 만들어낸 다음에 답을 구한단 말이야. 그럼 너무 빡세 그렇게 하기엔. 2차까지는 그래도 할만한데 3차부터 되게 빡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어떻게 썼어? 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세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의 미지수를 y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y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나온 거야. 그런데 y라는 녀석을 보니까 알파, 베타, 감마에다 각각 1씩 더했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보니까 x라는 녀석이 알파도 될 수 있고 베타도 될 수 있고 감마도 될 수 있대. 그러면 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한 방에 x 플러스 1이겠구나. x로 넣을 수 있는 게 알파, 베타, 감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은 x에 관한 방정식인데 그게 지금 여기 있는 x랑 똑같은 x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x는으로 바꾸게 되면 얘가 y-1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런 다음에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y-를 갖다 대입해. 그럼 a에 y-1의 세제곱, b에 y-1의 제곱, c에 y-1 플러스 b는 0. 이거 전개하시면 그냥 답이 된다더라. 이런 뜻이야.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해. 이거 근거계수 연계 다 하는 거보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이용한 거는 얘는 2차 방정식까지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3차 방정식 좀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나오고요. 3차 방정식에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 하는 방법은 똑같아. 똑같이 나는 y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한 방에 x분의 1이구나. 또 확인을 해보니 x는 y분의 1이라 쓸 수 있겠네. 그래서 또 x 자리에다가 요 y분의 1을 갖다가 집어넣을 거야. 저 위에 있는 저 식에다가. 그럼 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y 세제곱분의 a 더하기 y 제곱분의 b 더하기 y분의 c 더하기 d는 0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쓰면 얘는 3차 방정식이 아닌 거거든. 왜냐면 차수가 다 밑에 있으니까. 나중에 고2가 오면 여기 좀 얘는 마이너스 3차, 마이너스 2차, 마이너스 1차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y 세제곱을 곱해.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dy의 세제곱 플러스 cy의 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a는 0이라고 해서 계수가 거꾸로 원래 a, b, c, d였는데 d, c, b, a로 계수가 거꾸로 되는 녀석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세 근인 3차 방정식인 거구나.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이 세 근이에요. 자, 그럼 똑같이 y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 다시 쓰면 마이너스 x분의 1. 그럼 또 바로 보이지? x는 마이너스 y분의 1. 그래서 또 처음에 식을 갖다 집어넣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y 세제곱분의 a 더하기 y 제곱분의 b 마이너스 y분의 c 더하기 d는 0 이렇게. 좀 전에 동안 똑같이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긴 하는데 홀수 차수인 애들은 마이너스가 살아있을 거야. 그럼 이때 양변이 어떻게 해? 마이너스 y 세제곱을 곱해.
아니구나. 플러스 y 세제곱 곱하자. 쏘리. 그럼 얘가 dy의 세제곱 마이너스 cy의 제곱 플러스 by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온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다 보면 보기에는 여기에 그냥 x들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야. 다 얘들도 x 여기도 x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방정식 쓸 때 x에 관한 방정식인 거잖아. 그래서 x라는 미지수를 썼을 뿐 여기 있는 이 x라는 다른 값이 나와 답은. 오케이? 여기 나오는 이 y를 다 x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야. 뭐 z로 바꿔도 되고 k로 바꿔도 되는 거야 당연히.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방정식이 꼭 x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x에 관한 방정식을 다루기 때문에 보기에는 얘네들이 다 이렇게 x로 나와 있을 것이다. 답도 x로 쓰시면 된다는 뜻인 거.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3차 방정식이었었다면 뭐를 더 할 거냐면 자,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혹은 x세제곱은 1이 되는 그런 3차 방정식의 허물을 뜻해. 자, 첫 번째 보니까 x세제곱은 1이라고 하자. 자, 일단 좌표 넘겨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는 가야 돼. 자, 얘는 인수분해 공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저 방정식의 근이 1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라고 나오게 되고 여기 있는 얘네들 각각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저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의 성질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에 주어진 방정식이 뭔가를 세제곱해서 1 되는 것들이네. 그럼 당연히 얘네들도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당연히 1이더라 이렇게 나와. 근데 그 다음으로 가보면 여기 있는 이 3차 방정식은 얘랑 똑같은 방정식이긴 하지만 여기서 만족한 오메가 찾아보고 얘에 대한 근이 오메가고 오메가 바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는 거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얘는 상황에 따라서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혹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문제에 따라서 이제 뭐 바꿔주면 되겠지. 그런데 오메가 제곱은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도 있으나 얘가 뭐랑 똑같다? 얘는 오메가 바랑 똑같아. 실제로 계산해보면 여기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데려다 제곱하잖아. 그럼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게 되고 반대로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갖다 제곱해도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해서 서로 제곱했을 때 왔다 갔다가 되게끔 돼 있다는 얘기. 다시 한 번 얘기해주면 이건 외우셔야 돼. 이건 이해가 아니야 얘들아. 그럼 마찬가지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 되고요. 마찬가지 문제에 주어진 상황대로 다 바꿀 수 있게 되는데 얘도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오메가와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근인 거니까 근거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1이더라까지 애들이 싹 기억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을 때 그 문제 상황에 맞게 바꿔서 문제 풀어라라고 했잖아. 이게 어느 문제에서 나오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돼. 자, x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허근을 오메가로 하자. 자, f의 n이라는 녀석을 1 플러스 오메가의 2n 제곱분의 오메가의 n 제곱이라고 했어. 이걸 이때 f의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f의 3 더하기 4가 해서 f의 12까지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잘 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f의 1 갖다 집어. 그랬더니 1 플러스 오메가에 n자가 1 넣는 거니까 제곱분의 오메가 쓸 수 있지. 오케이? 자, 근데 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뭐라고?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가 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자, 밑에 줄에서 이 옆에 일단 또 쓸 거 있어. 그러니까 밑에다 쓰세요. 자, f의 2를 써볼게. 그럼 얘는 n에다가 2 넣는 거니까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자, 근데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얼마래? 1이라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뭘로 바뀌냐면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이라 써도 되지. 어차피 오메가 세제곱은 1인 거니까 얘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 자, 그럼 봐. 또 가자. 여기서 1 플러스 오메가는 얼마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 나오네.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만 12개인가? 그래 답이 마이너스 24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규칙 찾으려면 적어도 3개에서 4개까지는 해봐야 규칙이 나온다. 자, 그래서 3도 한번 넣어봤어. 자, 3을 넣었더니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분의 오메가 세제곱이 나와.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 그럼 오메가 6제곱 얼마야? 오메가 세제곱도 1인 거잖아. 따라서 이때는 뭐가 돼? 얘는 2분의 1이 돼. 아, 마이너스 1만 12개입니다 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잘 봐봐. f에 4 넣어볼게. 그럼 얘가 1 플러스 오메가 8제곱분의 오메가의 4제곱이 되네. 자, 근데 봐라. 오메가 8제곱이 뭐니? 여기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 써도 되지. 맞지? 야,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 그럼 얘는 1 오메가 제곱인 거니까 분모가 뭐가 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돼. 그럼 분자는 뭐가 되겠니? 이거 오메가 4개 제곱이잖아. 그럼 쟤 얼마야? 오메가 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뭐래? F2랑 똑같네. 그러면 F5가 얘랑 같아질 거고 얘는 F6이 같아질 거고. 그러면 이 세 개들의 합이랑 이렇게 세 개의 합이 다 똑같겠구나. 여기 총 몇 개를 더하네? 12개. 근데 몇 개씩 묶어서 규칙이야? 3개씩.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을 해서 4를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뜻이야. 자, 똑같은 문제를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도 풀이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자, 두 번째로 가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합분을 자, 선생님이 얘기했었지만 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저 녀석의 허구는 책에서도 똑같이 저쪽 했던 거랑 오메가랑 똑같이 쓰지만 선생님은 약간의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 수업 시간에만 알파라는 녀석을 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거야. 잘 봐. 자,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래. 그럼 얘는 또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게 되고, 그래서 이 녀석의 해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과 2분의 1 홀바 루트 3i.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나와 있는 요 녀석을 우리는 알파라는 놈과 알파바라는 놈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보면 알파라는 녀석을 데려다가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럼 알파바라는 놈을 데려다가 세제곱해도 똑같이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 알파랑 알파바라는 녀석도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겨서 얘도 문제 상황에 맞게 바꾸시면 돼요.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1, 알파는 알파 제곱 플러스 1, 뭐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뭐 알파 뭐 등등등 문제에서 또 주어진 거에 맞게 바꿔주면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오메가를 제곱하면 그게 오메가 바가 나와. 오메가 바를 제곱하면 또 오메가가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알파라는 녀석을 데려다가 제곱하잖아. 그럼 알파 바가 나와준다면 참 좋겠는데 얘는 마이너스 알파. 그럼 똑같이 알파 바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 해서 얘도 문제 상황에 맞게 알파 바의 제곱은 알파 바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것처럼 쭉 바꿀 수 있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또 마이너스의 알파라는 복소수가 나와준다는 뜻이야.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근거역술 관계에 의해서 알파랑 알파바랑 더하면 1, 알파랑 알파바랑 곱하면 1 이렇게 생겼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3차 방정식이야.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지, 그치? 자,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4차 방정식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cx 제곱 dx 플러스 2는 0. 자, 여기서 a, b, c, d, e가 모듈이 다 실수하는 가정하에 아까 선생님이 허그는 무조건 어떻게 간다고? 짝수의식 간다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허근이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해? 4개까지 가능해. 얘는 그래서 허근만 4개 가는 케이스가 다 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일단은 2차식과
2차 시리 곱으로 인수분해에 대해서 그거에 따른 녀석들이 이제 해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야.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진 않겠지. 이게 바로 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그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인수정리 통해서 알파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고 똑같이 찾아가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당연히 인수분해가 이 4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 자, 얘는 뭐 방정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되게 소리하지 않고 문제 풀어내는 과정인 거니까. 그러면 3차 방정식까지는 근각의 성계를 따로 공부하게 되는데 고차 방정식의 근각의 성계는 요즘에 사실 많이 안 나오긴 하거든.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체크를 해놓자. 자, ax의 n제곱 더하기 bx의 n-1제곱 더하기 cx의 n-2제곱 더하기 바바바 해서 d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자. 최고차항에서 해당하는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얘가 몇 차야? 지금 현재 n차야, 그지? 그래서 무조건 근이 몇 개다? n개다. 그래서 나는 그 근을 알파 1, 알파 2, 그래서 알파의 n까지. 자, x값은 이렇게 n개의 근을 갖게 되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딱 두 개만 해. 모든 근의 합, 모든 근의 곱 이렇게 두 가지만 할 거야. 그래서 모든 근을 다 더하면 걔가 알파 1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바바바 해서 알파의 n까지. 모든 근을 곱을 하게 되면 알파 1 곱하기 알파 2 곱하기 바바바 해서 알파 n까지의 곱. 그럼 얘 마찬가지. 무조건 가장 높은 차수와 그 다음 차수. 근데 문제에서 얘가 0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얘가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런 거니까 무조건 A하고 N차와 N-1차의 개수들을 가져다가 A랑 A분의 B 만들고 앞에다 마이너스 무조건 붙여주면 그게 모든 근의 합이야. 저건 모든 차수도 다 똑같이 만들어. 그 다음에 모든 근의 곱의 경우에는 무조건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상수항 2. 그런데 얘는 앞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붙어. 즉 n값이 작으면 즉 2차, 4차, 6차 이렇게 가면 모든 근의 곱이 양수가 나오고요. 물론 a하고 2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1로 바뀌고 n값이 홀수 3차, 5차, 7차 이렇게 가면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근의 합, 모든 근의 곱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특이한 형태의 4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첫 번째 곱 2차식. 이게 어떻게 돼?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서 홀수 차수 하나 없고요. 상수항과
2차와 4차 저기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졌을 때 오인제를 복 2차식이라고 불러. 이 복 2차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x제곱을 t로 치환해. 그럼 여기 있는 얘가 2차 방정식으로 바뀌거든. 걔가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근해 공식을 집어넣는 건 아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저렇게 풀면 안 돼.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식을 변형할 거야. 어떻게 변형할 거냐?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변형할 거야.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 아주 간단한 예. 자,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있대. 그러면 자 x제곱을 t로 치환해보자. 그럼 여기는 이 방정식이 뭘로 바뀌어?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바뀌어. 인수분해 돼안 돼? 인수분해 돼.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 근데 t의 정체가 x였었으니까 x제곱을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따라서 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라고 해서 x 값이 뿔마 1 뿔마 2 이렇게 4개를 갖게 되는 4차 방정식 보기차식이야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대.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제는 저렇게 했을 때 안 풀려. 아주 간단하게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은 0. 자, 이거 안 써도 돼. 봐봐. 얘를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 되지.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은 여기 2차를 건드려. 그럼 생각해보자. x 4제곱 여기 뒤에 플러스 1이 있어. 여기에 뭔가를 써서 얘네들의 전체 아니 얘가 무언가의 전체 제곱이 되게끔 만들고 싶어. 얘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냐? 뭐를 제곱하면 x 4제곱이 나와? x제곱. 뭐를 제곱하면 1이 나와? 1이나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뿔마 2x 제곱이 나와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봐봐.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2x 제곱이 들어갔으면 얘랑 똑같아지려면 플러스 3x 제곱이 필요해.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거니까 여기를 플러스 2x 제곱으로 하면 여기 마이너스 x 제곱. 따라서 얘는 x 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x의 제곱. 그럼 이제 얘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인수분해가 돼서 근해 공식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와주겠더라. 이렇지. 자, 두 번째. 요즘도 가끔 상단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 얘는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거나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ax 4제곱 플러스 bx 3제곱 플러스 cx 제곱 한 다음에 여기서는 b가 똑같은데 b의 개수가 플러스 똑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부호만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 똑같이 무조건 a 이렇게. 그러면
뭐 책에서는 얘를 x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문제 풀어가라고 하는데 나중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x제곱으로 묶어. 그럼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뿔마 x분의 b 플러스 x제곱분의 a 이렇게 나와. 그러면 봐봐. 여기가 a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다음 b로 묶어서 x 플러스 마이너스 x분의 1 그리고 c 그럼 이제 만약에 얘가 플러스면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바꾸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얘 제곱해서 필요 없는 거 빼주니까 t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은 이 녀석을 제곱해서 2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바꿔주면 문제가 풀릴 거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가 고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다시 한번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보자. 그거는 카메라가 삐뚤어져 있어. 자,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공부해본 적이 있지? 지성아, 공부해본 적 있지? 언제? 뭐라고? 중2 때. 중2 때 연립방정식을 공부해본 적이 있어, 그지? 미지수 몇 개짜리? 2개짜리 공부해본 적이 있단 말이야.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을 써보면 ax제곱 플러스 by는 c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의 y는 c 프라임이라고 생겨난 저런 녀석을 공부했었어. 자, 이 녀석 어떻게 풀었지? 푸는 방법 뭐라고? 풀이법 두 가지 말로 딱 세 글자. 무슨 법? 무슨 법? 두 가지. 가간법도 가건 말고. 자, 우리는 이때 풀이 방법을 가간법이라는 녀석과 대입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풀이를 배웠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봐. 지금도 여러분들 가간법은 기억나도 대입법이랑 말은 잘 기억 안 나지. 그만큼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가간법까지 문제 풀었을 거라는 얘기야. 맞지? 대입법보다 가간법 훨씬 더 많이 썼을 거야. 그게 이유가 있는 거야. 오케이?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을 딱 듣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딱 보면 아, 얘는 가간법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얘는 대입법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딱 구분이 돼. 문제를 선생님이 말한 걸 외우면. 오케이? 얘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연립방정식이라는 용어부터 공부할 건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여기 나오는 요 연립방정식의 원래 진짜 풀네임은 2원 1차 연립방정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 풀네임이야.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2차 방정식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1차일 거여서 1차라는 말 빼먹었고,
이원이란 말도 빼먹었었어. 그럼 얘를 이제 직역하면 무슨 뜻인 거냐면 이원 무슨 뜻? 미지수가 두 개라는. 그럼 미지수 세 개면 뭐겠냐? 3원. 미지수 4개면 4원.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나온 얘는 두 개의 식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 최고차가 1차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나온 연립방정식 얘는 무슨 뜻인 거냐면 미지수가 식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잘 봐봐. 자, 미지수 개수, 식의 개수 똑같은 건 뭐라고? 미지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은 건 뭐라고 부른다고? 연립방정식으로 부른다. 그러면 미지수하고 식의 개수 중에서 미지수 개수가 더 많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는 그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부정방정식이라는 녀석은 해가 너무 많아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정이란 말을 쓰는 거야. 자, 여기 미지수 몇 개? 여기 미지수 몇 개? 두 개. 식은 몇 개? 한 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럼 얘를 만족하는 x가 y가 몇 개 있겠어? 셀 수 없을 만큼 많겠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연립방정식이라는 녀석은 미지수하고 식에서 똑같아. 근데 앞에서 미지수가 두 개라 했으니 식도 두 개라는 뜻인 거고요. 자,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배울 때 대입법보다 가각법을 훨씬 더 많이 썼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1차 연립방정식은 거의 대부분 다 가각법까지 풀어. 사실은 요즘에는 교과서에 빠져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3원 1차 연립방정식도 예전에 고등학교 상에서 배웠거든. 그럼 미지수가 3개, 식이 3개나, 식도 3개란 얘기야. 근데 1차이기 때문에 계속 무조건 가각법을 풀면 다 풀려. 다만 가각법을 2번 한다는 귀찮음이 있을 뿐이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생각을 해봐봐. 저 가감법과 대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를 구하는 거겠지만 해를 구하기 전에 이 가감법하고 대입법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미지수의 소거야. 봐봐. 미지수 소거가 어떤 의미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x 플러스 y가 7이라는 녀석이 있고 2x 마이너스 3y가 2라고 하는 이런 녀석이 있다 치자. 이걸 풀어라 했어.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뭐 할래? 위에 식에다 2쯤 곱할까? 그러면 2x 플러스 2y는 14가 되고 2x 마이너스 3y는 2가 됐단 말이야. 얘는 이제 뭐 해? 야, 이거 이거 2가 아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2x, 2x 사라지고 여기가 뭐가 남아? 5y가 여기 15가 남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봐. 물론 얘를 가지고 이제 y값이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잖아. 3을 갖다 집어넣어 x 4라는 걸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딱 가감법을 하자마자 나타나는 특징이 뭐야? x라는 미지수가 없어지고 y만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 없애서 우리가 조금 더 해를 구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는 게 이 가감법과 대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무튼 간에 이렇게 우리는 1차 연립방정식이야? 그럼 고민하지 말고 가감법을 여기서 풀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고등수학 상에서 공부하게 되는 연립방정식의 풀네임은
2원 2차 연립방정식. 자, 미지수 몇 개? 2개. 그러면 식은 몇 개? 2개겠지. 연립방정식이란 말은 미지수하고 식에서 똑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 다음 차수가 가장 높은 게 2차다. 그런데 얘는 첫 번째 케이스 1차와 2차. 어찌됐건 높은 차수 2차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2차와 2차. 자, 세 번째 케이스 둘 다 또 2차와 2차. 선생님,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거 똑같은데요? 두 번째 거는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케이스.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런데 세 번째 거 여기 있는 녀석은 두식 모두 인수분해가 안 돼.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다는 뜻인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얘는 좀 특이한 형태야. x 플러스 y를 u라고 치환하고 x 곱하기 y를 뭐 v라고 이렇게 치환하게 되는 형태의 연립방정식도 있어.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 1차와 2차 연결된 연립방정식. 이게 무조건 대입법. 여기 1차가 있잖아. 그럼 x도 1차, y도 1차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나오는 요 1차라고 되는 이 녀석을 x는 아니면 y는 으로 바꿔서 밑에 있는 식에다 갖다 대입하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자, 1차의 숫자 1, 2차의 숫자 2, 1차하고 2차를 곱해서 얘는 최대 두 쌍의 해까지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2차와 2차인데 한 녀석이 인수분해 가능해. 이 녀석도 무조건 대입법이야. 자, 좀 더 뒤에서 문제 보면 어떻게? 그러면 얘는 2차와 2차 숫자 2하고 숫자 2 곱해서 얘는 최대 4쌍까지 해가 가능해.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둘 다 인수분해가 불가능해. 그러면 이 녀석의 경우만 가감법을 쓰게 되는데 이때는 뭐라고 쓸 거냐면 2차항 또는 상수항 이 둘 중에 하나를 소거시킬 거야. 주사! 잘 갖고 저 앉아. 저 앉아. 조용히 있어. 저기 뜨뜻하지 아주. 책도 가지고 와. 이쪽에서 문제 풀 거야. 선생님 얘 잡기는 처음이냐? 어디 기대서 너 벌 쓰는 거야. 아, 팔도 빼. 그 상태에서 네 책상만 놔두고 네 몸만 10cm 뒤로. 그렇지. 그 상태에서 쓰는 거야. 똑바로 서서. 알겠지? 어디 기대서 저기 짝짝이 싶으면 안 된다 너. 좋아서 나가면 저기 벌 쓰는 거야. 아, 그럼 졸릴 수 있어. 그래서 화내거나 혼내거나 하지 않는데 잠은 깨야 되니까.
자, 이거는 혹시 문제 나오면 보도록 하고 얘도 좀 특이한 형태라서 이건 좀 이따가 뒤에 가서 문제 보도록 할게. 얘도 2차와 2차이기 때문에 최대 4쌍까지 해가 가능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177페이지로 가자, 교재. 자, 필수제 13번. 자, 13번 선생님은 2번 하나만 써볼게. x-y는 4.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은 4. 자, 이거 몇 차? 얘는 몇 차?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가지고 식분형을 하라. 그럼 얘는 y는 또 바꾸게 되면 x-4 이렇게 나눠주면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바로 집어넣지 말고 눈에 보이지? 여기 내가 저번에 뭐야?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만 쓸 수 있잖아. 근데 y 자리에다가 x 플러스 4를 넣어보니까 얘가 2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을 냈고 걔가 4. 따라서 2x 마이너스 4는 뿔마 2. 이걸 제곱한 게 4니까 이 수에서는 당연히 뿔마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만약에 2가 되면 2x가 6이 되는 거니까 x는 3. 마이너스 2가 되면 4가 넘어와서 2가 됐으니까 2로 나누면 1. 이렇게 두 개의 해를 받겠구나. 근데 쟤만 쓰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x가 3이야. 집어넣으면 y 얼마나? 그래서 3, 마이너스 1. x3, y 마이너스 1. x를 집어넣어. 그때 y 얼마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쌍의 해가 가는 거구나. 이렇게 써주겠다는 뜻이야. 어디서 멈췄어 지금? 위에 거 한번 보다가 그래서 어디서 멈췄냐고? 그 x 플러스 y 제곱을 이거 y가 x 마이너스 4잖아. 네. 그것도 치고. 자, 필수예제 14번. 얘도 마찬가지 두 번째 과목 볼게. 근데 얘는 보니까 2차와 2차로 연결돼 있어. 근데 인수분해 되는 식이 보이니? 자, 첫 번째 식이 x-2y x 플러스 y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x가 2y랑 똑같아. 그럼 두 번째 식에서 x자리에 2y를 갖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2y의 전체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그럼 계산하니까 6y 제곱 됐고 걔가 6이랑 똑같아. 그 y 제곱인 거니까 y는 뿔마 1이 될 거라서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x는 2, y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일단 두 쌍해가 하나 튀어나왔고, 자, 두 번째 케이스 보니까 x는 마이너스 y. 그럼 이것도 갖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y 제곱은 y 제곱, 2y 제곱해서 3y 제곱은 6.
y 제곱이 2니까 y는 뿔마 루트 2. y에다가 루트 2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루트 2. y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으면 x는 그냥 루트 2. 해서 또 두 쌍의 해. 이렇게 총 네 쌍의 해가 나와주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 179페이지로 가서 자, 여기다는 이 문제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를 치환하는 형태의 문제네. 얘도 15-2번 문제 볼게. 지금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4라고 돼 있고 xy가 15라고 돼 있어. 물론 밑에 있는 이 식을 가지고 y는 x분의 15라고 갖다 집어넣어서 풀어도 어떻게든 답을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이렇게도 나와. 이거 안 써도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xy는 뭐 얼마?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빼기 xy는 얼마? 이걸 만족하는 xy 값을 구하라. 그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를 뭐 라지 A, 얘를 라지 B라고 바꾸게 되면 A 마이너스 B가 몇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과 여기는 이 녀석은 A 제곱에서 B를 뺐더니 어떤 게 나오더라? 이렇게 생긴 형태의 2차 방정식을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오늘 숙제할 때 확인 체크 문제 214번 확인 체크 문제 풀 때 나와 있는 문제들이 이런 형태일 거야. 얘처럼 간단히 안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를 치환해서 문제 푼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선생님 왜 그렇게 푸나요?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라는 거예요. 왜라는 의문을 갖지 말고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형태다 눈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마찬가지. x 플러스 y를 내가 라지 a라고 바꾸고 x 곱하기 y를 라지 b로 바꾸게 되면 밑에 있는 식에 의해서 b는 15더라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위에 있는 식에서 a제곱 마이너스 2b가 34더라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대. 그러면 b가 15라는 값을 넘어가면 a제곱은 64가 되고 그럼 a는 풀마 8, b는 15. x 플러스 y가 8이나 마이너스 8 중에 하나인데 x 곱하기 y는 15가 될 거네. 자, 더해서 8 곱해서 15 뭐 있어? 더해서 8 곱해서 15 3, 5. 그럼 x3, y5. 반대로 x5, y3. 더해서 마이너스 8 곱해서 1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총 4개의 해를 가실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보니까 1차와 2차 그럼 어떻게 풀었지? 얘를 바꿔서 집어넣으라고 했었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의 k 마이너스 y는 3. 잘 봐봐. 전개하면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2k의 y 마이너스 3은 0이래. 이 상태에서 보자. 얘는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 근데 아까 여기서 얘가 해가 어떻게 된다? 문제에서 해가 어떻게 가지래? 해가 어떻게 가지래? 한 쌍만 가지래. 한 쌍만 가지는 얘기는 x값이 몇 개? 한 개. y값이 몇 개? 한 개. 그럼 여기서는 y값이 몇 개? 한 개. 따라서 판별식 d가 0 되도록 하는 k값 구해라 이런 뜻이야. 여기 나오는 연립방정식 활용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에 둘레의 길이가 34다.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원이 있고 대각선이 13이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하나 만들었어. 자,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래. 그 지름은 13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할까?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자. 세로의 길이 y라고 할게. 어떤 식이 보여? 자, x 플러스 y 얼마야? 17. 또 어떤 식이 보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을 제곱해서 169 나온다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지, 그치? 됐죠? 자, 일단 뒤에 부정방식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생님이 풀어줬던 필수 예제 이 두 개 중에 한 개 풀어줬으면 나머지 한 개들을 쭉 풀어보라는 얘기야. 됐죠? 일단 풀어보세요. 자, 이어서 우리 181페이지 기노리. 선생님이 아까 2차 연립방정식 풀 때 가감법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가감법 하는 경우가 둘 다 2차식인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라고 했었어. 사실 그 문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책에 보면 181페이지에 따로 나와 있네. 얘가 독학에서 빠진 모양인데. 자, 일단 보게 되면 특강 1번 문제 보니까 특강 1번 문제. 자, 3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y 플러스 4. 그 다음에 2y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y는 9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녀석을 풀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3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y 2y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3y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일단 여기서는 조금 이거 어떻게 되지 하는데 y 제곱을 소거하자.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식 전체에다가 2를 곱할 거고 여기 있는 이식 전체에다가 3을 곱할 거야. 그다음에 실 가있어 보니까 자, 6y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y는 8 6y
y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9y는 27 이렇게 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통째로 그냥 2하고 3을 곱한 걸 y제곱의 개수 맞추기 위해서 세를 빼보니 19x 마이너스 19y는 마이너스 19. 아, 양변에 19 나오니까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이거는 마이너스 1. 그럼 1차 식 하나 만들어줬으니까 y는 넘기면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돼서 위의 식이든 밑의 식이든 아무데나 상관없어. y 자리에다가 이 x 플러스를 집어넣게 되면 x가 한 2차 원수 나오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밑에 거다 집어넣자 치면 2배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배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9는 0. 이게 전기하면 x가 한 2차 원수이죠. 그래서 이거 2차원식 풀면 x값이 구해지면 거기다 1 더해서 y값도 구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특강 2번 문제 보니까 자,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0y 제곱이 16이라는 거고 자,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8y 제곱이 12. 자, 얘도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자, 이 경우에는 상수로 없을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는 3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4를 곱해서 둘 다 상수로 48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6x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60y 제곱은 48. 밑에 거는 4x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24y 제곱은 48. 이렇게 해서 상수 48을 빼기 위해서 빼보니까 2x제곱 아니야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36 y 제곱은 자, 1, 2, 4, 9 여기다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하면 8,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아, 그러면 x 플러스 4y 2x 마이너스 9y는 0이라고 돼서 이제 인수가 됐으니까 x는 마이너스 4y 또는 2분의 9y 이 녀석을 또 처음에 주어진 둘 중에 하나에다가 갖다 대입해서 y값 구하시면 또 x값이 구해진다 이렇게 풀겠다는 뜻이야.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해. 이거 인수가 안 되는 경우는. 자, 공통근 여기 182, 183은 뺄게. 182, 183은 숙제할 때도 빼셔도 돼요. 부정방정식.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정방정식이라는 이 녀석은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경우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선생님, 그럼 식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식의 개수가 더 많을 때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걔는 안 배우고요 따로. 그래서 똑같거나 혹은 미지수가 더 많거나. 이런 경우에 해가 너무 여러 개가 나와서 구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부정방정식 중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 자, 예를 들면 x, y는 둘 다 정수야. 자, 3xy 마이너스 x 미안 쏘리 xy 마이너스 3x 플러스 2y는 뭐 1점이 가자. 자, 정수 xy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x값과 y값들 중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럼 그 다음은 답을 구하면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 게 먼저인데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x 곱하기 y라는 항이 나와. 그럼 얘랑 공통수로 묶으면 뭐가 나와? 뭘로 묶여? x로 묶여. 그럼 x로 묶으면 괄호 놓고 y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생기지. 맞지? 물론 그 뒤에 이제 막 플러스 2y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뒤에다가 똑같이 괄호 안에 있는 y 마이너스 3을 무조건 똑같이 써. 무조건 얘랑 똑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근데 y의 개수가 얼마야? 2잖아.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가 2를 이렇게 곱해주겠다는 얘기야. 자, 그랬더니 좌변에 어떤 뭐가 생겼어? 마이너스 6이라는 게 원래 없었는데 생겼잖아. 그러면 등식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우변에도 마이너스 6 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이 좌변이 x 플러스 2 곱하기 y 마이너스 3이라고 됐고 그 결과는 마이너스 5구나. 자, 그럼 생각하자. x하고 y가 뭐랬지? 정수였단 말이야. 그럼 정수에서 2 더하면 정수. 정수에서 3 빼도 정수.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가 마이너스 5가 됐으면 뭐 있어? 1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하고 5. 반대로 5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하고 1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x값, y값 구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자, 정수권의 부정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만 하면 끝나는데 인수분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앞에는 x, y랑 그 다음 거랑 무조건 묶어. 그런 다음에 얘랑 똑같은 걸 여기 뒤에다 무조건 써. 무조건 따라해. 그러면 풀리게끔 돼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좀 이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야. 이 실수 조건에 대한 부정방정식은 이런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이야? A하고 B는 뭐면 돼? 둘 다 0이면 돼?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여기서 A하고 B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야만 A도 B도 0이 되는 거야. 실수라는 조건 없으면 A다 1 집어넣고 B다 I 집어넣고 성립하잖아. 1의 제곱은 1, I의 제곱 마이너스 1 해서 더하면 0 되잖아. 근데 둘 다 실수다라는 조건이 딱 붙는 순간에 무조건 A하고 B는 0이어야 돼. 이렇게 만족하겠다는 뜻이야. 우린 저걸 활용한 문제를 풀겠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자, 얘는 그냥 간단하게 문제로 가면 돼. 자, 19번 문제 봅시다. 필수예제 19번. 자, x와 y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 y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제곱은 0 이렇게 생겼대. 자, 봐.
내가 무조건 일단 뭐 했어? 얘네 뒤에 묶으랬지. 뭘로 묶여? 아이. y로 묶여. 그 y로 묶었더니 뭐가 생겼어? x-1이 생겼어. 아 선생님 근데 그 뒤에 x를 그대로 쓰라면서요. x-1을. 근데 여기 마이너스 x제곱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되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x제곱 생겼잖아. 맞나? 맞아? 근데 뭐가 생겼어? 플러스 x가 생겼잖아. 아씨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마이너스 x를 한 번 더 써. 그리고 나서 이 3을 좀 넘겨주자. 는 3해야 된다. 근데 여기 x-를 x-에 공통인수 있으니까 묶어낼 수 있겠는데 여기 x가 남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또 봐봐. y 해놓고 x-1 빼기 x 한 다음에 또 여기 x-1 x-1 한 번 더 써. 근데 뭐가 생겼어 또? 없던 1이 또 생겼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돼. 그럼 이제 x-를 좌표를 딱 묶어보니까 y-x-1은 4네. 자, 문제에서 x하고 y는 양의 정수를 쓰니까 자연수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1, 4 2, 2, 4, 1 근데 아니다. 됐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그럼 x가 y 값을 구해질 거야. 자,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구하라. 돼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대. 자, 일단 여기가 x 두 번 넣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x 제곱해놓고 x를 묶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2배 y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일단 쓰자. 2y 제곱 플러스 2는 0. 자, 근데 실수 조건이면 우리 무조건 뭐 만들랬지? 아까?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더하면 완전 제곱식이 생기나? x 개수의 반의 제곱인 거잖아. 그럼 여기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 한번 더해주면 돼. 그럼 당연히 y 마이너스 1의 제곱 한번 빼줘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x 빼기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런 게 생겨. 자, 그 다음에 2y 제곱에서 y 제곱 뺐으니까 y 제곱 마이너스 2y에다 마이너스 뺐으니까 플러스 2y 2에서 1 뺐으니까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죠. x 빼기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었는데 여기는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네. 자, 이게 얼마여야 돼? 0. 얘는 얼마여야 돼? 0. 따라서 y 얼마? 마이너스 1. 그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 값을 구해진다 이런 뜻이야. 이런 형태로 풀어가는 게 실수 조건의 고정 방정식이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인 거지. 오케이? 얘들아, 우리 오늘 숙제가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쎄는 C단계였었네? C단계만? 걔는 하지 말자. C단계는 나중에 하시고 알핑 그래요.
오늘 숙제는 96페이지까지 알게임. 이 앞에 3차 방정식 내가 질문 받았었니? 87페이지, 86페이지였는데 질문 받았었니? 앞에 안 풀릴지 너. 너도 안 풀릴지 너. 풀려 있어? 자, 오늘 고차 방정식 다시 설명했으니까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일단 틀린 걸 좀 고치시고요. 오답도 하시고 오답이 RPM 오답이 다 되신 분들은 개념 원리부터 문제 풀면 돼. 오케이? 개념 원리 숙제는 187페이지까지. 되셨나? 오케이. 됐나요? 대답을 좀 해더라. 선생님, RPM이 몇 초까지라고요? 아까 96페이지까지? 2야. 96. 저 무슨 말로 92가. 96페이지까지가 숙제 할게. 됐지? 오케이? 자, 문제 푸세요.